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문영진 국장입니다. 인슈어테크가 보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제가 듣고 보니 인슈어테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게 금융감독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안정,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금융 환경 변화, 그다음에 시장 글로벌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디지털화도 그 미래의 어떤 보험회사의 발전을 위한 어떤 주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화도 저희가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감독 방안을 갑자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저희 감독원이 생각하고 있는 인슈어테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원의 감독 방안을 이야기하려면 항상 사실은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요.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사실은 작년 이맘때 저희는 사실은 그 글로벌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 특히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해서 레고랜드 사태 등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미이행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등을 통해서 단기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올해 금융시장 전망들을 가지고 연간의 업무 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어떤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 지난 한 11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봐도 아직 고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요. 유가 상승 등 실물 경기 침체도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국내 시장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반도체 경기에 좀 신속한 회복을 희망했습니다만은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요. 사실은 일부 PF 사업장 부실화 등 어떤 국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도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 보험 산업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2016년 이후에 A형 성장이 정체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보장성 보험 증가 등으로 따라서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증가세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사실은 이미 앞단 발표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출산율 저조, 그다음에 사실은 그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 보험 산업의 미래 전망을 굉장히 불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보험회사들은 사실은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상반기 전체 보험회사는 한 9.1조의 순이익을 얻었고요. 이 중에 생보가 3.8조 원,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선보가 한 5.3조 원의 어떤 단기 순이익을 이루었고 연말까지는 사실은 단기 순이익 규모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보험이 사실은 그 흑자를 내고 있고요. 실손보험 손해율도 안정화되고 있고 다른 보장성 보험에서도 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한 원인 되겠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지급률의 하락 추세가 사실은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그 지급률 비율은 올해 23년부터 기존의 RBC 체제에서 KICS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RBC 체제는 부채를 시가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지급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였는데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KICS는 부채 시가평가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상반기 중 다시 우리 지급률 비율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되는 급속한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플랫폼 활성화 등 산업 구조 변화, 그다음에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신판매 채널 성장 등 디지털이 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디지털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이 약화된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보험 시장이 포화되고 있고요. 보험사는 혁신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지속 금융 관련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및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리스크 관리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작년 상황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글로벌 금리 인상 속도들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사실은 올해 중 사실은 금리의 어떤 반전, 또 기대했던 기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 기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험시장에서, 한국 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불안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 그다음에 의료 자문 및 손해사용 공정성 논란 지속, 이런 소비자 신뢰 부분에 대한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솔번시 1부터 시작해서 RBC, KICS 제도로 사실은 지급여력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실은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저희 한국이 그 KICS 전면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 시가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리스크 측정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건전원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급속한 디지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코로나19 이후 네트워크 활용 증가량도 보시는 데이터와 같이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Z세대의 경우에는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MZ세대의 디지털화는 이게 보험 시장에서 큰 기회이면서 위기인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경제활동 주력이 이제 MZ세대로 점차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밀레니엄 세대는 주거래 은행 교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IT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선호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이 밀레니엄 세대는 상품 교체에 주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빅테크 등의 보험업 진출일 텐데요. 사실 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비교업 추천이 내년 두세 달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빅테크의 이제 높은 데이터 접근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 금융에 대한 기대 등으로 빅테크의 금융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게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의 생선보호권 같은 경우는 매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통 채널에서는 이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어떤 기술의 도입, 인슈어테크의 반응, 근데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상품 설계, 인수, 마케팅, 판매 채널, 보상, 고객 관리 등 보험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IoT 확산으로 해킹 등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 필요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니드도 변화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사실은 보험 모집 및 유지 단계 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고, 이런 선호에 맞춰서 보험회사들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는 소비자 증가로 서비스 다각화 필요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등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기존 보험 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실은 기대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어떤 소비자 니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슈어테크의 중요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산업에 도입 가능한 디지털 기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상품 관리 측면에서 고객 수요 사전 예측이 중요하고,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위험률 예측, 신보장 상품 개발, 온디맨드 등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 보험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내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 측면에서도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번 모집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위치 기반 보험 상품 권유, 그다음에 온라인 채널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수 심사 측면에서도 세분화된 고객별 가격 결정, 뭐 운전 습관, 운전 기록 반영 등 이미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죠. AI를 활용한 자동 인수 심사도 여러 일정 특정 보험에서는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손해 사정, 그다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사기 적발, 초기 사고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의 어떤 인쇼테크 활용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 측면에서도 VR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AI를 통한 민원 처리한다든가 기기를 통한 고객 위험을 관리한다든가 챗봇을 통한 실시간 고객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도 인슈어테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슈어테크 도입, 디지털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험회사도 중장기 경영 전략과 디지털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개별 회사의 실패 사례를 보면 사실 너무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디지털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쇼테크 활성화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 당국은 보험 인허가 측면에서 소호의 단기 보험을 도입을 하고 있고 141 라이센스 규제 완화 등 인허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부수 업무 등에 있어서도 헬스케이스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셋 판매 등을 허용하는 등 혁신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품 개발 측면에서도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 급부형 보험 판매 허용안 등 다양한 혁신 상품 개발 유도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집 측면에서 사실은 하이브리드 보험 모집을 허용하고 있고요. TTS 도입 등 비대면 모집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당국은 보험업 진출부터 모집까지 인슈어테크가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당국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이러한 인슈어테크 기술에 의해서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슈어테크 활용 가능 분야 및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이 많습니다. 이미 앞단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죠. 사실은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11월 초는 사실 저희가 내년도 감독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마련했던 업무 계획이고요. 이 보험 산업의 혁신 성장 유도를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 기능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감독 제도 개편, 방금 말씀드렸던 소액 단기 보험 및 신규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올해 감독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간단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고한 금융 안정을 토대로 따뜻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를 위해서 핵심 목표로 우리가 안정, 상생, 신뢰, 미래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본 방역단들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저희가 2024년도 감독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 영향의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갑자기 유럽 보험연금 감독청에서 3개년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점 추진 계획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혁신이 보험 계약자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 모델 지속 가능성 및 보험 시장의 참여자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감독 프로세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해 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지식과 경험 등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 유럽 보험연금 감독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술은 우리 소비자, 사람의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우리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고 보험회사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용돼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그 생명보험 협회장님과 손해보험 협회장님의 신년사를 보면서 당국도 이런 방향을 적극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각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으로 혁신적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회사 업무 범위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 사회와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화되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융복합 비즈니스가 각광받고 있는 시기인 만큼 선보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존 보험 상품과 서비스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독당국도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감독 방안을 충실히 준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